올리브 오일은 너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가 뭘 골라야 되냐, 스페인 좋냐, 이탈리아 좋냐, 프랑스 좋냐, 그리스 좋냐 계속 궁금하시잖아요. 올리브를 재배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올리브 수확하는 방식도 다르고, 올리브를 생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한국에서는 약간 유행이잖아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게 많이 봐가지고 이거 우리 9월에 그렇게 우리 아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자, 뚜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올리브오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올리브오일 관련된 얘기 올렸는데 다 정말 많이 봐주셨고 질문도 많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올리브오일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고 한국에서는 약간 유행이잖아요.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게 많이 봐가지고 이거 우리 9월에 그렇게 우리 아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물론 유럽의 말이 맞다 이런 거 아니지만 약간 왜곡된 정보 좀 많다 보니까 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좀 더 공부했어요. 다른 나라, 스페인, 그리스 등등. 그래서 그 나라 웹사이트도 많이 찾아봤고, oliveoilworld.com이라든지 Financial Times라든지 Huffington Post라든지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출처를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너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가 뭘 골라야 되냐, 스페인 좋냐, 이탈리아 좋냐, 프랑스 좋냐, 그리스 좋냐 계속 궁금하시잖아요. 와인이랑 똑같아요. 이탈리아 와인 더 맛있다, 미국 와인 더 맛있다, 프랑스 와인 맛있다,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와인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올리브 오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올리브를 재배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올리브 수확하는 방식도 다르고, 올리브를 생산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맛있다, 이탈리아 맛있다 그런 거 의미 없고, 나 이 브랜드 좋아한다, 나 이 품종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다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올리브오일 생산할 수 있는 버전들이 많다는 거 알려드렸고, 거기에다가 수확하는 과정도 달라요. 수확은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수확을 하면 진짜 비싼데 올리브 품질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흔들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품질 잘 유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대량 수확을 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손으로 잡는 것보다 기계로 사용하면 이 올리브 중 손상이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어디 나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데 없어요. 올리브오일이라고 하면 이 세 나라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올리브오일 생산 보면 스페인 1등이에요. 거의 1년에 대략적으로 8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35만 톤 정도 대략적으로 만들고, 매년 좀 달라요. 기후에 따라서. 3위는 사실 그리스니까 터키예요. 20만 톤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터키에도 진짜 올리브오일 많이 만들고 많이 판매하는 건데, 소비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압도적이에요. 총 소비량 보면 당연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많죠. 왜냐면 인구 많으니까. 근데 1인당 소비량 보면 그리스의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올리브오일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그렇게 먹는 나라들은 1인당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튀니지와 포르투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올리브오일이라고 하면 결론 생산만 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생산도 세상이고 거기 문화 있어요. 2000년, 3000년 전부터 생산하고 올리브오일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품종 너무 많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올리브 품종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것도 사실 데이터 좀 다르긴 하지만 스페인이에요. 하지만 모든 올리브로 올리브오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오일 만들 수 있는 품종은 굴티바르라고 불러요. 굴티바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런 품종 왜 많냐? 지리학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지형적인 이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바다 있고 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높은 산, 중간 산, 낮은 산 다 있고, 기후도 사계절이고 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남부에 서 있는 거랑 북부에 서 있는 거 완전 다르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품종 다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왜냐면 엄마들은 보통 살 때 이렇게 봐요. 이거 노첼라라인데
노첼라라 되게 유명한 시실리 품종이에요. 아, 그래서 비싸구나. 이게 더 유명한 거네. 우리는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는 올리브오일 전문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상관없으시면 이 브랜드 좋은 브랜드 쓰다가 나 이거 맛있는데? 그거 쓰세요. 이탈리아 제일 유명한 거 찾아봤는데 프란토이오는 대중적인 품종, 과일향, 프루티향 그런 느낌 있고, 레치노는 델리케이트, 코라티나는 쓴맛 나고 폴리페놀이 많다. 요즘 폴리페놀 많은 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 폴리페놀 많은 거 원한다. 코라티나 품종. 제 생각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큰 회사 있고 조그맣게 올리브오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남부는 집집마다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올리브오일 누가 먹냐? 자기네들이 먹고 친구들한테 나눠줘요. 올리브오일 좀 더 많으면 소량으로 해서 팔아요. 뭐 시장에 가서 팔거나 동네마트에서 팔거나.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올리브오일 생산하는 그런 소규모 그런 회사들은 8,0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리스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여행 가시면 이렇게 조금만 올리브오일 만드는데 투어 하시면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이 또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네올레오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스페인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완전 대중적으로 올리브 오일 때리는 그런 회사예요. 이탈리아는 모니니는 되게 유명한 건데 거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리스는 미네르바. 대량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맛없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퀄리티 아니에요. 일단 좋은 가격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아니고 그냥 기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이런 회사들도 좀 대중적이면서 저렴한 올리브오일도 있지만 고품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할 때 올리브 나무들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소량 생산하는 회사들은 규칙적으로 나무마다 무조건 7m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훨씬 좀 퀄리티 좋을 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그런 성분이나 훨씬 더 흡수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 회사면 소량으로 만들지만 좀 더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 좀 품질이 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올리브오일 건강에 좋다는 거 불포화 지방이 많고 폴리페놀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 이런 거 뭐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신기했던 게 한국에서 마시잖아요. 한 숟가락. 나는 살면서 올리브오일 아마 벌칙 때문에 마셔본 적 있지. 드셔보셨어요? 그냥 마시는 거? 빈속에 아침에 이렇게 목에 맛없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맛없지 않아? 엄청 왜 마셔 그런 거? 고문이에요, 고문. 참기름 안 마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좋은 올리브오일 시식할 때 뭐 하냐면 조금 마셔요. 좋은 올리브오일 좀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기침이 나요. 올리브오일 좀 마시고 기침 나고 매워. 그러면 원래 그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식할 때만 그렇게 마시는데 보통 아따가 막 뱉어요. 저희는 어떻게 마시냐면 여기저기다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구워요. 굽고 나서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뭐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이거 기본적인 드레싱이에요. 그리고 생선 구워가지고 뭐 샘파슬리, 소금, 올리브오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쌀에다가 또 먹어요. 쌀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알베 유튜브에서 은수 셰프님이 나와서 이 김치찜에다가 올리브오일도 넣었잖아요. 진짜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죠. 그러니까 한국 요리할 때도 김치찜이나 그런 데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10리터 마시잖아요. 이게 되게 맛있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 생각 굳이 아침에 드시려면 아침에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 그냥 잘라가지고 삶은 계란도 잘라서 우리 올리브오일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할 때 위에서 살짝 뿌려서 밥이랑 똑같이 먹어도 좋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막 마시지 않아요. 하고 싶으시면 아셔도 좋은데 그리고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요리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제가 변 하나 4만 원, 5만 원 드는 올리브오일 안 써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감자 볶아요. 올리브오일에다가 볶아요. 한 병 5만 원인데 그 올리브오일 안 써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리터짜리 병 한 12유로? 13유로 드는 거고
한국에서는 26,000원 그런 대중적인 브랜드들. 이거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니까 좀 더 비싼데 유기농 아닌 것도 있어요. 똑같은 브랜드.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보통 요리할 때 많이 써요. 그런 요리하기 위해서 저는 비싼 거 절대 안 써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우 구웠어요. 한우 구워가지고 위에 올리브오일 딱 조금 뿌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집에는 좀 좋은 올리브오일 하나 놔둬요. 좀 더 맛은 깊은 거. 그리고 저는 생선구이도 되게 좋아요. 진짜 생선구이 기가 막히게 했는데 좀 저렴한 올리브오일이나 맛을 너무 센 올리브오일 쓰면 좀 그 맛을 이렇게 덮여버리거나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좀 델리케이트한 거 하나 놔둬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비싼 거 싫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이탈리아 사람이 많이 마시는 올리브오일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인데 충분히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수확 날짜, 생산 날짜 이렇게 꼭 봐주세요. 왜냐면 신성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이런 거 있어요. 열고 나서 산패 과정이 시작해요. 빨리 산패돼요. 그래서 사실 샀는데 안 열면 오랫동안 이 유통기한까지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데, 물론 신선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열어놓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산패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드셔도 되긴 한데 그렇게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샀는데 6개월 간다, 2년 간다, 3년 간다, 그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소비량에 따라서 이 맞는 그렇게 영양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품종, 대부분 올리브오일들은 블렌드예요. 이게 오르가닉,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cold extraction, 냉압작,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올리브오일 열을 좋아하지 않아서 냉압작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었어요. EU origin.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올리브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 나라만의 올리브 아니고 EU 올리브예요. 결론은 어느 정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고 블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퀄리티 유지하면서 좀 대중적으로 만든 올리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블렌드다 보니까 그냥 대중적이야. 근데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이런 거 괜찮아. 요리하기 위해서 딱 좀 문제 없는데, 근데 이런 올리브오일들도 있어요. 모노쿨티바르. 제가 말씀드렸죠. 올리브오일 만들 수 있는 올리브 품종이에요. 모노는 하나. 여기서는 품종 하나만 들어있는 올리브오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도 내일 사도 내년에 사도 똑같은 특징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품종이 뭐냐면 프란토이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품종 무조건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인지 그냥 버진인지 그냥 올리브오일인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고, 베란사나라는 품종만 들어가요. 100%. 그리고 100% 이탈리아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이고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가면 이거는 2024년, 2025년 수확된 거예요. 올리브 수확은 10월, 11월 해요. 겨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우는 2024년, 25년 겨울에 수익된 거고, 생산 날짜는 2024년 12월 17일. 그러면 결론 2024년 수확하자마자 생산한 거예요. 시간이 좀 이미 6개월 정도 지나갔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마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직 좀 신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다 있고, 여기도 이제 인증 받았고, 유기농 인증이나 그런 거 다 받았고,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굉장히 정보들이 많아요. 보관하는 것도 냉장 보관 아니고 그냥 햇빛 없고 좀 어둡고 신선한 데에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유기농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DOP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올리브들은 진짜 그 지역에서 왔다는 거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럽연합에서 엄청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올리브오일 사실 맛없고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억지로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포리페놀 함량도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품종마다 달라서 그 품종 판매하는 회사를 믿으셔도 좋은데 안 믿는 것도 좋아요. 사업적인 목적이 가지지 않은 기관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탈리아 품종들 중에 이 코라티나라는 품종도 굉장히 포리페놀 많아요.
뭐 이런 거 좀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저거 먹어보고 나 이거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저는 솔직히 될 것 같아요. 복잡하다, 볼 게 너무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격부터 시작하세요. 가격대로 드셔보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은 괜찮은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조건들 다 보시고 나쁘지 않다 그럼 좋아요. 나는 돈은 상관없는데 나는 최고 먹고 싶다. 비싼 거 최고 아니지만 좀 더 가격 있는 거 드셔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올리브오일 평가고 올리브오일한테 상을 주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만들어봐. 이탈리아 최고 올리브오일, 스페인 최고 올리브오일, 그리고 에버레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년 전 세계 탑 100개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던 올리브오일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는데 일단 상 받았다고 하면 한번 마실 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상을 제일 많이 받았던 올리브오일 3개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판매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찾아봤는데 아그레스티스 네타리블레오 DOP라고 이탈리아 그런 올리브오일이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일프리미치오라는 올리브오일 여기도 시칠리아 올리브오일인데 굉장히 상 많이 받았고 모니니는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고급 이렇게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니 모노컬티벌 코라티나 품종 제가 말씀드린 폴리페놀 많은 거 여기도 에버리움에서 에버리움 2025년 올해 거 점수를 97점 받았던 올리브오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정보 알려드리는 거 우리 문화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되면서 외국도 좀 많이 나가니까 좀 그거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좀 소비자인데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고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콘텐츠 만들었는데 저도 올리브오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거 있거나 뭐 그런 게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중요한 거. 카르보나라에 올리브오일 안 들어가요. 토마토 파스타 오케이. 알리올리오 오케이. 카르보나라 노 올리브오일. 카르보나라는 관찰의 기름. 맛있게 드세요.